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소입니다. 오늘은 발명왕 에디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에디슨 1847년 2월 미국 오하이오주 밀런에서 태어났습니다. 1854년 가족이 미시건주 포트 후런으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시절에는 집에서 알을 품어 병아리를 부화시키려 하는 등 황당한 일을 했으며 학교에서도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 데다 호기심이 왕성해 주변 어른들이 귀찮아할 정도로 매일같이 이것저것 물어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담임이 이런 에디슨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초등학교 3학년 때 퇴학시켜버렸습니다. 이후 에디슨이 공식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은 일은 뉴욕의 코프 유니에서 청강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발명품들은 대내적인 것에 대한 의미를 재고생에서 뿐만 아니라 정성만이 보여줄 수 있는 미래를 약속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발명품은 축구기, 전축, 영상기, 영화, 실용적 장거리 전화, 전구, 냉장고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계 최초로 말하는 인형인 에디슨의 추억기 인형, 에디슨 번역에 최초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게 해준 티커테이프 등이 존재해 있습니다. 에디슨은 최초로 영화 불법 공유를 발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조르주 멜리에서 이 영화 달세계여행과 필름을 유럽에서 빼돌려 미국에서 복사하는 전개 상영에 큰 돈을 벌었습니다. 에디슨은 넬슨 따 이름을 무시하고 자기가 멜리에서의 필름을 쓱싹하고 이걸 씻어버려서 멜리에서 미국의 영화를 팔지 못하여 큰 피해를 보여야 하였습니다. 당시 발명품들이 야탁고로 저작권을 인정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영화가든 미드물에는 저작권이 미비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영화 제작의 성공자들은 제대로 된 이익을 얻기 힘들었습니다. 달세계 여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의 요소들이 처음으로 시도된 대작으로 상업적으로 오늘날 블록버스터의 시조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블록버스터 영화의 시조가 최초의 영화 불도기를 상징시킨 것입니다. 에디슨은 유명하게 만든 물건으로서 에디슨 전구가 있지만 알려진 것과 달리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백열 전구를 처음으로 발명한 사람은 바로 스코틀랜드 발명가 천문학자 철학자인 제임스 보먼 렌지입니다. 1835년 발명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개량했지만 수명이 너무 짧고 열이 엄청 심하다든지 여러 단점을 끝내 상품화하지 못했습니다. 1860년 영국 화학자인 조지프 윌슨 스완스 경이 더 발전된 걸 개발하였습니다. 1870년 여러 번에 걸쳐 개량한 병렬 등을 만든 스완은 특허를 신청하였습니다. 에디슨은 바로 이 스완의 아이디어를 설정하여 전구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놓고 에디슨은 오히려 스완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고소했다가 도리어 패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초로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둔 많은 전구를 발명한 것은 에디슨입니다. 바퀴도 적당하고 수명도 오래가는 전구를 개발한 것은 에디슨이 처음이었습니다. 게다가 재판에서 패소한 후에 에디슨은 스완이 관련 특허까지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되자 스완에게 거금을 주고 합작 회사를 차려 특허권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스완과 억지로 화해하였습니다. 에디슨이라는 업체를 만들어 백열 전구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은 몇 년 후 저항력이 강한 탄소 필라멘트는
자신이 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다시 승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 수완이 이미 개발한 것을 약간 개선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은 에디슨이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험일지의 해당 부분을 찢어버렸습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고 무선 반복 실험을 해서 성공하였습니다. 이건 에디슨만 한 게 아닙니다. 민재인만 해도 10년 동안 150번 넘게 여러 재료를 쓰며 필라멘트를 새롭게 개량하여 실험했으나 그렇게 실패한 거였습니다. 소환 또는 15년 동안 수백 번의 실험을 했듯이 반복 실험을 에디슨의 전매 태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둘이 엄청난 실험과 실패의 경험이 에디슨에겐 더 좋은 경험이 되게 하였습니다. 마치 에디슨만 전구를 발명하고 무슨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식으로 예고되었습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개량할 때도 적합한 필라멘트를 찾기 위해 자신의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실험해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발명팀 크리에슬리 그랜나르과 맥켄지의 붉은 수염까지 뽑아서 실험해 보았습니다. 맥켄지의 수염은 상당히 오래 갔다고 합니다. 불빛이 너무 흐려서 상용하지 못했지만 태워서 단화된 문명실이란 말도 있습니다. 사실을 양산형 소재의 최초는 문명실했고 후 널리 알려졌듯이 대나무를 이용해서 실험에 도전하였습니다. 정으로 에디슨 큰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 국내 최초의 전기를 고장의 경구군에 설치한 전구입니다. 이것은 에디슨 전기 회사에서 구입하였습니다. 에디슨 전등의 매력에 빠진 존 피어폰트 모건이 전등의 경제적 가치를 감지하고 에디슨에게 투자를 해서 미국의 전등과 발전소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JP 모건과 벤더빌트 등의 소수 상용치마 전등을 사용하였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전등의 확산을 당시에 보로 축적한 록펠러에게 이감을 주었습니다. 에디슨이 정말로 대단한 업적으로 에디슨 전구망 회사를 세워 미국 가정의 전기를 연결한 것이기도 합니다. 전구를 개발해봤자 집에 전기가 없으면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전기 사업에서 희대의 수적이 등장합니다. 동시대의 또 다른 건물 사업가인 헨리 포드와 제법 친하게 지낸 사이로 포드는 에디슨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은 가솔린을 이용한 차를 만들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에디슨은 포드를 격려했고 이 일을 계기로 포드를 설립하고 포드 모델 T를 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의 단초를 제공한 에디슨은 이 사실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에디슨은 전기가 최고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전기 자동차 개발에 치중하였습니다. 그럴 것이 초창년 전기 자동차가 대세였습니다. 에디슨은 전기 자동차의 동력원을 쓰기 위해 니켈, 철, 전지, 에디슨은 전지를 개발하고 이 전지를 쓰는 자동차로 개발하였습니다. 에디슨 전지는 당시의 납축 전지보다 에너지 밀도가 훨씬 더 높고 충전 시간도 적어밖에 되지 않아서 비싸고 낮은 온도에서는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에디슨의 전기 자동차는 생산된 지 몇 년 만에 단종되었습니다. 에디슨과 테슬라 이들 둘은 동시대에 발명하는 점 동의합니다. 그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에디슨은 자신이 발전시킨 직류를 최고라 생각했지만 테슬라는 그 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교류를 발전시켰고 이 때문에 에디슨 ASA의 염색을 알리기 위해서 교류 전기를 이용하여 사람을 사용시키는 기계인 전기 의자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코끼리 한 마리를 교류 방식으로 이용해 공개 채용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주장과 다르게 에디슨이
발명한 전기 의자는 몇 번씩 전기를 흘러도 사람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고통만 졌기 때문에 지켜보던 가수조차 차라리 화형을 시키자고 하였습니다. 이후 테슬라와 그가 세운 회사가 자신의 중류 자원에 대응하는 교류 전원을 발명하자 그와 회사를 비즈니스로 모아버리려 하였습니다. 에디슨이 나래바였던 조지 웨스팅하우스가 테슬라를 받아들인 데에 실패하였습니다. 뒤에 공작으로 테슬라를 몰락시키기 위해 마피아들과 결탁했습니다. 테슬라 회사를 망하게 할 악의적인 물건을 발명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전기의자를 만들기 위해 길거리에 돌아다니며 동무들을 짝쓰기 했다는 말도 따로 돌았습니다. 시인한 테슬라, 자네의 편지를 잘 받았소. 나는 자네의 발명이 잘 진행될 우리에게 랜드캔의 업적을 일만한 것들을 주었으면 하고 또한 1890년 일렉트리컬 리뷰홀호에 올라온 비평에 대해서는 테슬라를 인정하는 답변까지 남겼습니다. 나에 대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테슬라는 신경질적 기질이나 이런 기사는 그를 비통하게 만들었습니다. 테슬라가 불가능해 보이는 낙관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그가 최고의 실행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시간만 지면 테슬라를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측에서 에디슨을 그나마 비판한 건 에디슨의 실험 방식이 반복 실험과 시행처가 지나치게 많은 등 한 결과를 내기까지 삽질이 잦았습니다. 전류 전쟁으로 사이가 틀어졌다고 해도 테슬라의 어그로를 가장 많이 끈 건 조지 웨스팅하우스의 진정 승리자인 존 피어폰트 모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테슬라와 에디슨 간의 관계가 이렇게 과장된 거라면 왜 테슬라는 에디슨이 죽으라고 해마는 말을 낸 거고 동학회에서 에디슨의 상을 1910주년을 수여하려 하자 거부한 것이 의문입니다. 실제로 위에서 에디슨과 테슬라가 결혼은 어디까지나 에디슨이 테슬라에게 보낸 편지나 평가에 집중되었습니다. 에디슨이 테슬라를 인정했다는 근거는 될 수 있어도 테슬라가 에디슨을 싫어하였지만은 에디슨을 싫어하지만은 않았던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오늘날은 결과 전적을 수정하는데 우수합니다. 장거리 수송전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직류는 전기, 철도, 전지 장치나 알루미늄 생산 같은 전기화학 공정, 태양광 발전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컴퓨터나 TV를 포함한 대부분의 가정 전자기기도 대부분의 반도체 소자들 직류만 파동으로 교류를 직류로 먼저 전화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테슬라가 전기 시대의 아버지라면 에디슨은 전자 시대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살아생전에는 몰랐겠지만 결국 에디슨과 테슬라 모두 현대의 대다수의 기반을 마련한 훌륭한 발명가의 원조입니다. 에디슨이 고석한 직류를 통한 송전은 초고환 직류 송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남아 주로 600km 이상의 초장거리 송전 혹은 주파수 이상의 일체지 않는 대규모 송전망 간의 연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디슨이 살던 시대에는 대용량의 직류 전력을 효율적으로 변환할 방법이 없었으나 20세기 중반에는 정류기가 20세기 후반부터는 반도체 소자의 발달로 인해 송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의하여 수립 및 확정이 된 9차 송전 전 설비 계획에 따른 사업으로서 2035년도까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와 연결되는 송전선로가 고압선의 정지로 신설되며 국내의 사업으로 총 89km 길이의 완도 제주 간의 건설이 있습니다. 묘긴 송전선 혹은 해저 송전선의 경우 전선과 대지 사이의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인해 교류 손실이 심하기로 증류가 사용됩니다. 그 외에도 에디슨이 발명한 테마이나 산업 스파에 의한 것이고 장작은 거의 전무하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악명은 매우 많습니다. 스스로도 다른 발명가의 아이디어를 참고한 것이 발명의 적용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 7, 80년대 인전에서 에디슨을 많이 띄워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몇몇 인전이나 과학에서는 토마스 에디슨을 그저 순수하고 착한 발명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니콜라 테슬라에 대해서는 에디슨을 사석건건 방해하고 온갖 중상 모를 것이 비일한 인간으로 예고에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좀 부정적인 면이 그러니 인전에서도 테슬라는 에디슨이 나이발했지만 에디슨보다 못하거나 열악하다 많은 것으로 표현되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에디슨은 노력의 천재이자 발명의 신이로 테슬라는 그런 에디슨의 희귀한 인간 쓰레기로 표현하였습니다. 한동안 그런 사실로 그 시대 학생들에게 각인된 시입니다. 에디슨과의 대외 특허 관련의 엄청난 불이익과 피해를 본 건 테슬라치 같습니다. 그래도 그 시절에도 가끔 에디슨이 이중적인 면도 있다고 보는 위인전으로 나오곤 했습니다. 1980년 초반에 나온 삼성 당사자의 위인전에서는 에디슨은 형편없는 대우를 하고도 조수들을 억지로 붙잡아 실험을 돕게 하여 조수들에게 그것도 소작이라는 비난적인 별명으로 불렸다는 소설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에디슨이 벌인 짓이었습니다. 지금 와서는 테슬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테슬라도 파란만장한 삶을 가진 천재 과학자로서의 인전에서는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에디슨도 긍정적인 업체가 지금까지 알려진 발명 업종에 있는 그대로 설명하되 재평가되는 여러 단점 또한 인전이나 과학체계에 실기도 합니다. 또 재평가 유행이 일어나면서도 그동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던 에디슨이 오히려 나쁜 놈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즘 인전이나 과학 매체에서는 에디슨이 노력한 근성가인 모습과 더불어서 가리지 않는 잔인한 측면도 있는 양면적인 천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추구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포기하지 않고 실험을 거듭한 에디슨이 근성 넘치는 명문을 해박한 지식으로 불필요한 실험을 줄이고 필요한 실험과 개발 과정만을 깔끔히 발명을 테슬라는 안티테제인 부분이기도 하게 더욱 해제되고 있습니다. 에디슨이 최초의 전구를 발명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에디슨이 최초의 사회에 상용화된 전구를 개발한 것에 대해서까지 평가절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조지부 소환을 포함해 전구 개발에 힘쓴 많은 발명가들은 에디슨이 개발함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개발해왔지만 뭔가 시원치 않던 전구를 더욱 받고 오래 커지도록 개량하고 실용화시킨 업적도 보입니다. 괜히 그에게 몰로파크의 마법사라는 별명이 붙은 것은 아닙니다. 에디슨이 전구 개발 사회 업적에 당긴 건 전구의 발명이 아니라 전구를 모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개량하고 전구의 설명을 가능하는 회사와 유통 시스템의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이 진짜 업적입니다. 전구만 발전시킨 게 아니라 개량된 발전기와 배전반, 송전선, 변압기, 소켓, 스위치, 던전, 푸류,
적선 전매, 계량기 등을 전기 사용과 관련되는 주변기까지도 창조의 내부로서 전기 문명 시대를 연 것입니다. 발전기든지 전등기든지 하는 것들을 달랑 하나나 둘 정도만 만들고 끝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정확하자면 세계 최초의 기업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기업에서 연구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현대 기업의 연구개발 과정의 기틀을 닦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모든 기계나 물건은 절대로 한 사람의 머리에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타인이나 전 세대가 발전시킨 이론이나 아이디어 기존의 발명품의 자신의 지식을 노력을 접목시키는 과정이 거듭되어 탄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에디슨과의 갈등으로 피해를 입었던 테슬라도 결국 전기 최초 선구자는 아닙니다. 테슬라 관련한 마이클 패러데이가 이론을 발전시켰고 이 폴리트 필시는 실제로 그런 발전기를 만들었습니다. 테슬라가 A실을 더욱 실용적으로 발전시킨 건 사실이지만 상용화시킨 건 웨스팅하우스입니다. A실이라는 것은 결국 사회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과정입니다. 그러나 테슬라든 에디슨이든 최초가 아니고 타인의 업적을 참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비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인프라의 발전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초강대국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미국은 목과 손 농장의 노예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두고 갈라져 싸우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던 그의 조국이 그가 죽을 때는 광란히 20년대라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어야 될 것을 생각하며 그의 업적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에디슨이 자신의 직원들이 이런 것에 자신의 이름만 걸고 특허를 냈다는 것에 대한 비난이 많습니다. 에디슨이라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동안 열을 부리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항상 이의주시하고 있었으며 당연히 날라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뺏겼던 직원들도 에디슨 사회까지 그에 대한 충성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에디슨 당시 내여관 사업가라고 일치하기는 힘듭니다. 당당 상의원 해리 포드만 해도 나중에 성공했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연구했던 포드의 꿈을 응원하는 사람이 사장인 에디슨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에디슨이 X선을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당시 방사선에 대한 무지로 X선 실험을 담당하고 있었던 클라렌스 달리와 함께 엄청난 방사선 피폭을 당하였습니다. 달리는 결국 방사선을 인해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에디슨은 불구가 된 달리에게 필요한 돈을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가부가 된 그의 아내와 아이들에게 개인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이게 20세기 초반의 일입니다. 방사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산업적 예산자도 없었던 당시는 책임 회피하고 달리를 길러 내쫓았어도 그렇게 비난을 받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실험 덕분에 X선을 사용하는 형광투시경이 상용화되었습니다. 에디슨은 이 일을 계기로 더 이상 X선 연구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사는 발명한 에디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시 보장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